햇살이 창가에 기대어 늘어진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정수영은 늘 그렇듯 텔레비전 앞 낡은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젊은 남녀의 사랑과 갈등이 펼쳐지는 동안 그의 시선은 가끔 창밖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각자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 또 같은 드라마네. 한숨과 함께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던 그는 문득 자신의 하루가 얼마나 단조로워졌는지 실감했다. 은퇴 전까지만 해도 그의 하루는 빽빽했다. 중견기업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끊임없는 회의와 거래처 방문, 실적 보고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다.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나 동창회로 시간을 채웠다. 그때는 그런 바쁨이 때론 버거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는다. 창밖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지나간다. 파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온다. 정수영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렸다. 미술 시간이 되면 유난히 설렜던 그때, 스케치북에 끄적이던 낙서들이 어느새 작품이 되어갔던 순간들, 미술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로 경영학과에 진학했던 일, 그때 자신의 꿈을 더 강하게 주장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 점심 드세요. 아내 김명숙의 목소리에 정수영은 깊어진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식탁에 올라온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또 드라마만 보고 계셨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문화센터라도 다니시지 그래요. 요즘은 프로그램도 많다던데. 아내의 말에 정수영은 대답 없이 밥을 떴다. 문화센터. 몇 번 전단지를 본 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뭘 하겠는가. 이제 와서 무언가를 새로 배운다는 게 쑥스럽기도 했고 젊은 사람들 속에 섞여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정수영은 서재로 향했다. 은퇴하고 나서 정리하겠다고 미뤄두었던 서랍장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서류들과 옛날 명함들 사이에서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30년도 더 된 스케치북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추억이 한 장 한 장 살아났다. 퇴근 후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그린 정물화, 풍경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그렸던 그림들이 시간의 흔적을 아는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1994년 봄. 언젠가는 꼭 나만의 전시회를 열고 싶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이런 꿈이 있었지. 정수영은 스케치북을 무릎에 올려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스케치북 위로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작지만 따뜻한 불씨 같은 것이. 아직 늦지 않았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정수영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다.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꿈이 이제야 다시 깨어난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 시간들이 어쩌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운 저녁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정수영은 문득 이 풍경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연필을 놓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안정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무언가가 비어 있었다. 이제야 그 빈자리가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문화센터 게시판 앞에 서서 정수영은 한참을 망설였다. 초보자를 위한 그림 교실 포스터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강료는 3개월에 15만 원.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시작해도 될까? 주변을 돌아보니 대부분 젊은 주부들이었다. 문화센터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도 딸뻘되는 나이로 보였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어머, 정수영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아파트 경로당에서 자주 마주치던 민진의 할머니였다. 78의 나이에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었다. 아, 네. 민지 할머님. 여기는 어쩐 일로? 저야 수채화 배우러 왔죠. 3개월째예요. 처음엔 손주들한테 그림 하나 그려주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요즘은 이게 제일 기다려져요. 민지 할머니의 말에 정수영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민지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늙었어도 뭐라도 배워야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 나도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고. 그 말은 정수영의 마음을 울렸다. 자신보다 15살이나 많은 민지 할머니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걸까? 옛 스케치북을 발견했을 때의 그 설렘이 다시 가슴속에서 일었다. 용기를 내어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젊은 직원은 친절하게 수강 신청을 도와주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준비물 목록도 건네주었다. 스케치북, 연필, 지우개. 익숙하면서도 낯선 물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첫 수업날, 정수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내는 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했다.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으세요? 응. 그림 배우러 가. 정말요? 드디어 결심하셨네요.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평소 무기력해 보이던 남편의 변화가 반가웠던 모양이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정수영은 자신이 너무 고민했다는 걸 깨달았다. 수강생 15명 중 절반은 50대 이상이었다. 민지 할머니처럼 70대도 있었고 젊은 주부들도 있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자신의 속도로 그림을 배워가고 있었다. 선 하나를 그어도 자신의 감정을 담아야 합니다. 완벽한 그림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진심이에요. 젊은 강사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서툴게 연필을 쥐고 있는 정수영의 곁으로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정수영님, 젊었을 때 미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의 감각이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수업이 거듭될수록 정수영은 자신감을 얻어갔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기초선 긋기 연습만 했지만 점차 간단한 정물화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민지 할머니와 함께 수업을 듣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녀는 늘 밝은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독려했다. 정수영 씨, 우리 다음엔 야외 스케치 나가요. 공원에 앉아서 그림 그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이제는 아침 드라마 대신 스케치북을 펴는 게 일상이 되었다. 창밖 풍경을 그리고 식탁 위 과일을 그리고 때로는 아내의 뒷모습을 살짝 스케치하기도 했다. 서툴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되었다. 나도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자신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그림 실력의 향상만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민지 할머니의 말처럼 배움은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문화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이제 더 이상 젊은 사람들 속에서 눈치 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장점이 되었다. 이지영 강사는 그의 그림에서 세월의 깊이가 느껴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인생은 늘 배움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찾은 용기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강사의 말에 정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알았다. 진정한 용기는 시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아, 또 실패했네. 정수영은 한숨과 함께 구겨진 스케치북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오늘도 3시간째 같은 정물화를 그리고 있었다. 창가에 놓인 꽃병과 사과 몇 알 단순한 구도였지만 마음처럼 그려지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젊을 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자책하듯 중얼거리며 연필을 내려놓았다. 문화센터 수업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았다. 특히 손떨림이 문제였다. 섬세한 선을 그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손이 떨려 망쳐버리기 일쑤였다. 정수영님, 너무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지영 강사가 다가와 그의 스케치북을 살펴보았다. 구겨진 흔적이 남은 페이지들이 그의 좌절감을 말해주고 있었다.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 하지 말고 완벽한 순간을 담으세요. 그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강사의 말은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동안 그는 너무 결과에만 집착했던 것 같았다. 회사에서도 늘 그랬다. 실적, 성과, 평가. 모든 것을 수치로 매기고 등수를 매기려 했다. 하지만 예술은 달랐다. 그것은 평가할 수 없는 자신만의 표현이었다. 여기 보세요. 이 떨리는 선들이 오히려 나뭇가지의 섬세함을 잘 표현했어요. 완벽하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거죠. 강사는 정수영의 스케치에서 장점을 찾아주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그림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린 선들이 나뭇가지에 미묘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었다.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독특한 개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기본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기본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수업이 끝난 후 정수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렀다. 새로운 스케치북과 다양한 종류의 연필을 샀다.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러운 연필로 시도해보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그는 베란다에 작은 그림 공간을 만들었다. 낡은 책상을 놓고 조명도 설치했다. 아내는 그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여보, 이제 진짜 화가 갔네요. 화가는 무슨. 그래도 해보려고. 매일 밤 2시간씩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 연습부터 시작했다. 떨리는 손을 이기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선을 그어나갔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았다. 강사의 말처럼 과정을 즐기려 노력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손떨림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오히려 그 떨림을 이용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뭇잎을 그릴 때면 일부러 손을 살짝 떨어 생동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정수영 씨, 많이 발전하셨네. 문화센터 수업에서 민지 할머니가 그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정수영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함을 느꼈다.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성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나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즐기는 거죠. 민지 할머니의 말에 정수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만의 속도로요. 그 말을 하면서 정수영은 자신도 놀랐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나이를 핑계대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그의 그림에 깊이를 더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매일 밤 그림을 그리며 보내는 시간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 같았다. 하루하루가 새로웠다. 같은 대상을 그리더라도 매일 다른 감정, 다른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게 되자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 인생도 그림처럼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는 거구나. 정수영은 이제 알았다. 진정한 사는 나이도 떨리는 손도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 산을 넘어설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이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것을. 문화센터 그림교실은 정수영에게 단순한 배움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같은 시간에 모여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과의 교감은 그의 일상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었다. 정 선생님, 이번에는 제 그림 좀 봐주세요. 박철민이 그를 부르는 호칭은 선생님이었다. 60대 초반의 박철민은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은퇴한 후 새로운 도전으로 사진과 그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철민 씨, 구도가 많이 좋아졌네요. 사진작가의 눈이 도움이 되나 봐요. 아니에요. 정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백의 미를 생각하면서 그려봤어요. 옆자리의 이화자 할머니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웃음을 지었다.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석하는 그녀는 손주들을 위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저는 손주들한테 할머니가 그린 동화책을 선물하고 싶어요. 글은 못 써도 그림으로 남아. 이화자 할머니의 소박한 꿈은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감동을 주었다. 특히 정수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그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이유로 여기 모였지만 그림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김영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종종 근처 카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이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그림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저는 말이죠, 회사 다닐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박철민의 고백에 정수영은 깊이 공감했다. 그도 은퇴 후 처음으로 진정한 여유와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돈과 명예를 쫓던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일상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발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의 모임에서 정수영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우리 전시회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순간 모두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전시회요?
우리같이 초보자들이. 네, 우리끼리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큰 갤러리가 아니어도 좋아요.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람들도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화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 손주들이 할머니 그림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다. 매주 2번의 수업으로는 부족했다. 주말에도 모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박철민이 운영하던 사무실 한 켠을 작업실로 내어주었다. 이참에 우리 작품 테마도 정해볼까요? 민지 할머니의 제안으로 그들은 우리들의 봄이라는 주제를 정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각자의 인생에서 경험한 봄의 순간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작품 선정부터 전시공간 섭외, 홍보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즐겁게 준비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걸 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화자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이제 나이를 핑계대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의 삶의 경험이 그들의 작품에 깊이를 더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시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그림이지만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우리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은 뭘 할까요? 박철민의 질문에 정수영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다. 나이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니었다.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다. 다음에는 야외 스케치 여행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정수영의 제안에 모두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동네 도서관 문화공간에 걸린 현수막이 봄바람에 나부꼈다. 우리들의 봄 늦깎이 화가들의 첫 전시회. 정수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장 입구에 서 있었다. 오늘은 그가 30년 전 스케치북에 적어두었던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었다. 정 선생님, 긴장되세요? 박철민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을 살려 홍보와 행사 진행을 완벽하게 조율했다. 네. 제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을 따라 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다. 총 20점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정수영의 작품 5점, 그리고 동료들의 작품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들이 봄날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멋져요. 딸 수진이 사위와 함께 전시장을 찾았다. 평소 무기력해 보이던 아버지의 변화가 신기한 듯했다. 전시장 한켠에 마련된 방명록에는 이미 여러 방문객들의 따뜻한 메시지가 채워지고 있었다. 첫 번째 관람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다. 문화센터 수강생들의 가족들도 있었고 도서관을 찾았다가 우연히 전시를 보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정수영은 자신의 그림 앞에 서서 작품 설명을 시작했다. 이 그림은 제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희망의 조각입니다. 30년 전 저는 화가의 꿈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의 첫 번째 작품은 낡은 스케치북을 그린 것이었다. 빛바랜 페이지와 구겨진 모서리,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스케치북이 마치 살아있는 듯 표현되어 있었다. 손이 많이 떨리셨을 텐데 오히려 그게 감동적으로 표현됐네요. 한 관람객의 말에 정수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자신의 약점이라 생각했던 떨리는 손이 오히려 작품에 특별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이화자 할머니의 작품 앞에는 특별한 관람객들이 모여 있었다. 그녀의 손주들이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그린 동화 같은 그림들 앞에서 즐거워했다. 할머니가 이렇게 잘 그리는 줄 몰랐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에 이화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민지 할머니의 작품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7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그림에는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녀가 그린 새로운 아침이라는 작품은 많은 관람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요. 민지 할머니의 설명에 관람객들은 깊이 공감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박철민의 작품들은 또 달랐다. 사진작가의 눈으로 포착한 순간들을 그림으로 재해석한 그의 작품들은 독특한 개성이 돋보였다. 특히 도시의 일상을 담은 연작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진을 찍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니 새롭네요. 전시회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고 인근 문화센터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강연을 요청해왔다. 그들의 도전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우리가 이런 반응을 받을 줄 몰랐네요. 정수영은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작품 앞에 서서 깊은 감회에 잠겼다. 그 그림은 문화센터 수업 현장을 그린 것이었다. 각자의 이젤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동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림이라는 매개체로 하나가 되는 순간을 포착한 작품이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겁니다. 방명록 마지막 페이지에 정수영은 이렇게 적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진정한 예술은 완벽한 기술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전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여정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전시회가 끝나고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더 큰 전시회, 전국 순회 스케치 여행, 그리고 각자의 작은 작업실. 이제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만난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전시장 문을 닫으며 정수영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이 그의 마음처럼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